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거 흥미로운데요. 이걸 바탕으로 요즘 채용 시장의 속사정, 또 성공적인 커리어 전략은 뭘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헤드헌터의 생생한 경험담부터 대학가의 변화, 또 새로운 세대 목소리까지 아주 다양한 관점을 아우를 예언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단순히 구직 기술 이런 걸 넘어서요.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커리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스펙이라는 좀 익숙한 기준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적합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왜 떠오르는지 그 배경하고 또 한 직장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 각자의 길을 찾는데 좀 유용한 그런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좀 큰 그림부터 짚어보죠. 네. 제주의 소리 기사를 보니까 제주 지역 대학 신입생 수가 2040년이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 학령 인구 감소,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던 신호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특히 많은 지방 대학들이 지금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렇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건 대학 운영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대학들도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단순히 학생 유치 경쟁을 넘어서 그 교육의 질 자체를 높이고 대학만의 어떤 특색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제주대학교 사례가 좀 눈에 띄는데요. 공학 분야 연구 실적이 아주 뛰어나고 또 런케이션이라든지 제주 올레길과 자아성찰 같이 지역 특색을 살린 독특한 교과목으로 인성교육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뭔가 지식 전달을 넘어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 고유의 역량, 그러니까 소통, 공감,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같은 이런 인간다움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인식에 반영된 거죠. 인간다움이요? 네, 대학이 이런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건 앞으로 사회에 나올 인재들의 모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시사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이 미래에 함께 일하게 될 동료나 후배들이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가 결국 기업이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 즉 그 적합성과도 연결되는 거고요. 적합성. 드디어 그 키워드가 나왔네요. 마침 조선에듀 기사에 실린 베테랑 헤드헌터 김진용 작가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어요. 네네. 채용의 핵심은 더 이상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지원자랑 포지션 간의 적합성이다. 실제로 스펙이 아주 좋은 지원자가 떨어지고 좀 의외의 인물이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합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업무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걸 롤핏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즉 조직 문화에 잘 어울리는지 이걸 컬처핏이라고 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롤핏? 컬처핏?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김진영 작가가 지적했듯이 때로는 지원자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즉 오버스펙이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버스펙이라서 탈락한다고요?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보통 스펙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그럼 기업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해당 직무 수준에 비해서 지원자의 어떤 기대치나 역량이 너무 높으면 이 사람이 금방 좀 실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어려워서 결국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는 기존 팀원들과의 조화를 좀 해칠 수도 있고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스펙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팀, 이 직무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재정 작가 조언처럼 불합격했을 때 내가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이 자리와 내가 좀 안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제카가 IT 파견이나 도쿄 출장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채용이라는 게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회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걸 느꼈다는 이야기도 이 적합성이라는 무게를 좀 실감하게 하고요.
네. 그렇다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가 이걸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관건이겠죠. 그 시작이 바로 이력서고요. 맞아요. 이력서. 김진용 작가가 이력서 쓸 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강조했어요. 네, 그거 중요하죠. 그냥 매 자랑만 막 늘어놓은 게 아니라 채용 담당자가 궁금해할 정보를 중심으로 좀 매력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글씨가 너무 작거나 빽빽해서 읽기 힘들게 만든다거나 경험만 그냥 나열한다거나 자기소개서를 너무 길게 쓰는 거 이런 건 좀 흔한 실수라고 지적했고요. 특히 그 경력직이라면 무엇을 했는지 그냥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 수치화. 네, 예를 들어 그냥 프로젝트 참여 이렇게 쓰는 대신에 XX 프로젝트 리딩을 통해서 매출 15% 증대에 기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지원하는 회사의 채용 공고, 즉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 네, JD. 네, 직무기술서. 이걸 꼼꼼히 분석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경험 위주로 자신의 경력을 맞춤 편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의 이력서로 여러 곳에 막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최근 채용 방식 변화도 언급됐는데 예전에는 뭐 학력, 이전 직장 이름 같은 간판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실제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AI 역량 검사나 인적성, 과제 해결, 레퍼런스 체크, 그러니까 평판 조회죠. 이런 검증 절차가 훨씬 다각화되고 정교해졌다고 해요. 네, 복잡해졌죠. 여기서 AI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른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뉴시스 기사를 보니까 Z세대 구직자 한 1000여 명 중에 무려 75%가 기업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채용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저도 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죠.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가 오히려 오프라인 소통을 원한다니?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 기업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뭐랄까 실제 사무실 분위기나 팀 문화 아니면 면접에 좀 상세한 팁, 연봉 정보의 미묘한 뉘앙스, 실제 업무 방식 같은 그런 진짜 정보는 직접 만나서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나와 이 회사가 정말 잘 맞을까 하는 그 적합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네요. AI 활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구직자는 직접 대면을 원한다. 이 두 흐름이 공존한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할 수는 없다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AI 스크리닝과 좀 심층적인 오프라인 소통을 결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중요해질 겁니다. 하이브리드 방식. 네. AI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강점이 있다면 오프라인 만남은 지원자의 어떤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방식, 조직 문화 적합성 같은 그런 정성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동시에 또 지원자에게 회사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효과적이니까요. 김진용 작가도 그 AI 면접에 대해서 뭐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이니까 준비는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죠. 중요한 건 AI 옆에서도 너무 꾸미기보다는 좀 진솔하게 임하되 형식에 익숙해지도록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고요. 진솔함과 적극성, 면접에서 신뢰를 주는 핵심으로도 이 두 가지를 꼽았어요. 네, 그렇죠. 퇴사 사유처럼 좀 민감한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하되 뭐 부정적인 경험에서 배운 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결국 AI든 사람이든 그 채용 과정의 핵심인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진정성 있는 태도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건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좀 장기적인 커리어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진영 작가가 단순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커리어 구축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100세 시대니까 회사 이후의 삶까지 내다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속 가능한 커리어라는 건 현재 직장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계속 나의 가치를 점검하고 높여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계속 점검하고 높여간다. 네. 부족한 점은 배우고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서 누구도 좀 대체하기 어려운 나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장은 뭐 쓰임새가 적어 보여도 외국어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 지식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역량을 꾸준히 쌓아두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신입 경력직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경력직 이직 시에는 연봉 상승뿐만 아니라 이 선택이 내 커리어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코리아 타임즈 헤드라인에 나왔던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죠. 거기랑 모기관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었다는 소식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네요. 외부 환경,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변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개인의 커리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옮겨 다니는 잡호핑 이걸 넘어서 내 커리어 전체를 하나의 장기 프로젝트처럼 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시각이 필요해요. 커리어를 프로젝트처럼.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 커리어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는 그런 주체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채용 시장의 변화 키워드인 적합성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면접, AI 활용법, 또 Z세대의 니즈까지 살펴봤고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커리어라는 장기적인 관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스펙 경쟁을 넘어서 나와 조직의 핏을 찾는 과정으로 또 현재 직장을 넘어서 미래의 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커리어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커리어 경로를 탐색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질문과 또 실질적인 힌트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주도적으로 기회를 찾고 성장하는 그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적합성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커리어 방향과 성장의 필요성을 회사의 니즈와 창의적으로 연결해서 조직 안에서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